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베스트 펀드 매니저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대한민국 베스트 펀드 매니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반 주식형에서는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에셋플러스에서 코리아 리치 투게더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지금은 JNJ 자산운용 공동대표로 옮긴 최강욱 CIO, 그 다음에 한국투자 내비게이터를 시장의 유명 펀드로 만든 지금은 역시 창업을 해서 씨앗자산운용 CEO로 있는 박현준 대표, 그리고 조금 다른 회사들과 이제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매니저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팀 운영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팀 운영이긴 하지만 하여간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징기스칸과 제갈공명을 팀 리더로서 운영해온 황성택 대표, 이 네 분을 일반 주식형에서 베스트 매니저로, 중소형 주식형에서는 삼성 액티브 운영의 삼성자산운용이 액티브 운용사를 독립시켜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중소형 포커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민수아 본부장, 그리고 베어링 고배당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베어링 자산운용의 최상현 본부장, 그리고 최상현 본부장은 이제 배당 주식형에서 베스트 매니저로 제가 뽑았고요. 3호 헤지 펀드에서는 VIP 투자자문 서울대 투자동아리 출신의 두 친구가 창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스타트 할 때부터 이제 유명세를 탔던 VIP 투자자문의 최준철 대표, 그리고 조금 다른 펀드 매니저인데 헤지 펀드 업계에서 헤지 펀드 스타일로 타임폴리오라는 운용사를 키워온 황성환 대표. 황성환 대표는 뭐 아마추어였을 때 대학생 때도 실전 투자 게임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해가지고 뭐 명성을 날리던 제야의 고수 출신이 여의도에 입성을 해가지고 성공한 유명한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8분을 대한민국 베스트 매니저로 선정을 했는데,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는 2019년 작년에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의 베스트 매니저들이 어떠한 투자 철학과 투자 기법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예스24나 교보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베스트 매니저를 선정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2018년 말까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간의 성과가 가장 좋은 펀드들을 찾아봤고,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신영밸류 고배당이라든지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 투게더 뭐 이런 펀드들,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이런 펀드들을 운영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베스트 펀드 매니저로 일단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실은 책이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저 책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7명의 매니저를, 일반 주식형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서너 분, 그 다음에 중소형, 배당, 3호에서 각각 한 분씩 한 7분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황성환 대표가 그 7명 안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는데, 황성환 대표가 자기는 일반 펀드 매니저들과 너무 다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 7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황성환 대표만 따로 헤지 펀드 매니저로서 분리를 해서 또 추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8분이 대한민국 베스트 매니저로 제가 선정을 했던 거고요. 일반 주식형에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이 펀드들이 랭킹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쭉 있죠. 에셋플러스, 트러스턴, 신영의 대표 펀드들인데 10년 성과로 가장 좋은 펀드였고요. 그 다음에 KB 맥쿼리를 뺀 이유는 펀드 사이즈가 작아서 저는 적어도 1000억 이상 되는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외되다 보니까 한투의 내비게이터가 일반 주식형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뽑힌 것이고요. 네 분의 펀드 매니저가, 중소형에서는 교보악사나 동양도 중소형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교보악사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역시 1000억이 안 돼서 제가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동양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동양은 중소형을 잘해온 회사인데, 동양은 아시다시피 안방보험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는 ABL이라는 회사명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멤버들이 다
동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중소형은 또 그 전에도 안방이 인수하기 전에도 동양중소형은 대표 매니저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쭉 오랫동안 해온 성과라고 볼 수 없고요. 이 동양의 성과보다 뭐 연으로 따지면 누적 퍼센테이지도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삼성 액티브의 중소형 포커스라는 펀드는 민수화 본부장이 쭉 10년 이상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민수화 매니저를 중소형 주식형에서 베스트 매니저로 꼽게 된 것이고 충분히 타당한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에서는 이제 신형 밸류 고배당과 베어링 고배당 주식형이 발군인데요. 신형은 허남권 매니저가 이미 일반 주식형으로 마라톤을 가지고 일반 주식형에서 베스트 매니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베스트 매니저로 선정할 필요가 없어서 투자 철학과 이런 것을 두 번 인터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베어링 고배당형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현 본부장을 배당 주식형의 베스트 매니저로서 이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 중소형이 누적해서 보면 변동성이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형들이 일반 주식형보다 성과가 좋은 거는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삼성 중소형을 포함해서 여기에 선정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이 대부분 10년 누적 수익률로 상위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은 시장보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잘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시장보다 좀 못한 건데 꾸준히 여기에 선정된 펀드들이 불구스름하죠. 시장을 꾸준히 이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선정된 매니저들의 매년의 결과를 봐도 2008년처럼 시장이 마이너스인 해에는 이분들도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대체로 항상 시장보다는 잘해왔고 대체로 거의 빨간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시장을 이기고 좋은 성과를 내왔다는 것을 뭐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다들 안 좋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19년에도 다시 반등을 했고요. 황성환 대표까지 8분 개개인이 사실은 투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1등 주식을 좋아하는 우리 최강욱 매니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어떤 매니저는 삼성전자는 시장에 너무나 모든 인포메이션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언더밸류된 주식을 찾는 것이 수익을 내는 건데 언더밸류에이션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매니저도 있습니다. 뭐 최준철 매니저가 그런 매니저고요. 그래서 각각의 접근법과 투자 기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베스트 매니저 7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운영하는 펀드를 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기왕 펀드에 투자할 거라면 이렇게 검증된 펀드를 사는 게 좋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다양한 기법을 제가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분 스타일 무조건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분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철학과 투자 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방향성과 투자 철학 그리고 여러분 나름의 기법을 만들어내시면 그게 최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만드시기에 참고하시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순 수익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펀드 운용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고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학계에서 따지는 위험 조정 수익률, 젠슨 알파, 샤프 레이쇼, 인포메이션 레이쇼 이런 것들까지를 고려해서 이분들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경우는 제가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랭킹을 제가 뽑은 베스트 매니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뭐 제가 사모 쪽에 대해서 베스트 펀드나 매니저를 선정하고자 할 때 요즘 문제가 되는 라임 자산운용과 거기 대표 매니저를 그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런데 제가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라임은 트랙 레코드가 이렇게 10년 이상의 트랙 레코드가 사모지만 VIP 투자자문 사모펀드나 타임폴리오는 NAV 펀드에서 순자산 가치를 기록한 NAV가 10년 이상 트랙 레코드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객관성이나 또 운영하는 매니저가 업계에서 실제로 펀드를 운영했던 경력을 제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서 라임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검증이 굉장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펀드를 가입을 할 때 그런 객관성 검증 없이 가입하시면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것은 공모펀드와 달리 감독기관의 감독이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고 그런 사고 때문에 사실은 건전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마케팅이 어렵고 피해를 입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주의하셔서 공모펀드가 됐건 사모펀드가 됐건
객관적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이분들은 베스트 매니저라고 제가 자신있게 꼽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투자 기법, 투자 철학을 하나하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따로 한 분한테 하나의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 영상들을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투자 기법과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분들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